오늘 잠을 못 잤더니 죽을 것 같아. 내가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 지금 영태형처럼 그 영태형 스케줄로 사시면은 제가 볼 때는 한 5년을 넘기기 어렵지 않을까. 맨날 잠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너무 이제 빡세게 사시잖아요. 근데 이게 나는 사실 나만 잠 못 자고 뭐 피곤하고 힘든 줄 알았는데 내가 지금 40대잖아. 대한민국에서 자녀를 키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처럼 되게 고단한 삶을 살고 있어. 대부분이. 되게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 다 돈 때문이죠? 꼭 그거 하나로 정리하기에는 좀 복합적인 게 있는 것 같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출근할 때 보니까 날씨가 되게 풀렸어. 아까 좀 두꺼운 옷 입고 나오려고 했더니 더 덥더라고. 날씨가 풀려서 화창한 봄인가 딱 보는데 갑자기 안 보여. 미세먼지가 막 자극하고 목이 캑캑하고 한데 더 놀라운 거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마스크 같은 건 신경 써도 안 쓰고 그냥 걸어 다닐 정도로 이제는 되게 만성화됐고 답답하고 또 마스크하면. 그 미세먼지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고 말지만은 어린 아이들 키우거나 이제 막 애기들 태어난 애들 그런 아직 자기 이제 폐도 잘 이제 안 갖춰진 애들이 걱정이 되잖아 부모가 당연히 그런 환경적인 것 때문에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고 애 키우다 보면 결국에 이제 또 교육 교육이 이제 요즘에 유치원들도 뭐 이제 뭐 데모하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치열해 경쟁이라든지 공부를 또 어떻게 시켜서 어느 학교에 보내야 될지 뭐 이런 고민들 그리고 또 이제 집값 나도 전세 살고 있지만은 집값이 오르면은 스트레스 받는 거야. 전세값도 이제 2년마다 계속 연락이 오는 거지. 그렇죠. 자 어떻게 하실래요? 올려줄래? 나갈래? 또 직장이 또 안정적이냐 요즘에 또 다들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니까 회사들도 많이 없어지고 또 직장도 내 나이 정도가 되면 내가 몇 살까지 이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이 된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이게 복합적으로 있으니까 이게 꼭 뭐 돈 때문이지라고 하기에는 신경 쓸 것도 많고 불안한 거야. 또 연배끼리들 만나면 맨날 하는 얘기가 똑같아. 교육 얘기, 집값 얘기, 환경 얘기, 우리는 앞으로 뭘 먹고 살 것인가, 되나. 언제까지 이 일을 할 것인가, 내가 지금이라도 40대인데 지금이라도 다른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영태가 유튜브 하니까 좋아, 뭐 이런 거. 그거 진짜 많이 한다니까. 근데 제 주변도 탈조선? 좀 뭔가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 옛날에 헬조선 같이 그런 표현의 연장이잖아, 그지? 한국 못 살겠다. 그치, 그치.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엄청 많이 해. 그리고 오히려 이제 결혼을 하지 않고 좀 자유로운 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걔네들은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아예 뭐를? 그냥 떠나겠다고. 그냥 아예 젊은 나이인데도 그러니까 오히려 애가 있고 결혼이야 하고 뭐 이쪽에 관계가 깊은 사람일수록 떠나기 어렵잖아요. 또 얽매이기 전에 네. 그런 사람 많은 것 같은데. 좀 이거는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봐봐 너가 말한 것처럼 외국에 뭐 갔다 온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뭐 워킹홀리데이든 뭐 잠깐 단기 어학연수가 됐든 방학 때 랭귀지를 갔던 그런 경험을 갖고 동경을 하고 가려고 하는 건 이해가 같아. 나는 예전에 부럽다 뭐 사칠 수도 있지만 평소에 누릴 수 없는 것들을 누리고 싶어서 동경하는 것도 한 번쯤 젊은 나이에 꿈꿀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모임들마다 이렇게 나가면 네. 그 모임이 보통 한 3-4명이 모였다 치면 그 중에 한 명 정도는 나 다음 달에 나가 3개월 후에 나가기로 정리 중이야 뭐 이런 얘기 진짜 다 하는 거야. 이민을? 이민인 거지. 왜냐면 그 이민이라는 게 뭐 딴 거 아니잖아. 내가 짐 다 싸들고 가서 가족들이랑 그 나라 가서 살래. 네. 이게 이민 아니야? 그지? 또 웃긴 거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대다수는 뭐 되게 계획적으로 가지 않아. 보통 뭐 앞으로 5년 뒤에 뭐 갔다가 뭘 공부하고 일단 돈을 벌어서 이게 아니야. 일단 여기 떠나야지, 저기 가야지 그러는 거야. 그렇게 싫은가? 그래서 보니까 싫은 게 아니라 한 분은 실제로 가신 분인데 건강이 되게 안 좋아. 동남아 중에서 뭐 말레이시아라든지 이런 데 좀 알아보니까 거기가 미세먼지 진짜 없더라. 창문을 열어놓고 그냥 하루 종일 도로변에 있는 집인데도 열어놓고 다음날 깜빡 문 열고 일어나도 우리나라는 보통 그렇게 하루 종일 도로변에 문 열어놓고 맞아. 청구틀이. 정말 그냥 깨끗하고 심지어 뭐 코딱지도 안 나오고 재채기도 안 나오고 담배를 펴도 뭐 심지어는 목이 안 아프다 뭐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잖아. 못 들어봤는데. 담배 막 피면 또 가래가 나오잖아 막. 공기 좋은 나라 가서 안 나온다. 그래요? 그런 나라로 이제 그래서 이민을 간 사람이 있고 최근에 이제 교육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은 여태까지는 사교육을 안 시키려고 버텼어. 정부에서도 사교육 필요 없게 한다 그러고 실제 하고 싶어도 돈도 없고 네. 갖고 그냥 있었는데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야. 애가 먼저 못 들어가겠다 힘들다. 학교 선생님도 애 공부 좀 시켜라라는 말 하는 거야. 그래요? 선생님들이 스카이캐슬? 그런데 스카이캐슬까지는 아닌데 나는 그랬거든. 나는 예를 들면 우리 애가 선행학습 시키고 막 학원 열심히 막 뛰어다니는 거 안 시키는 거를 자부심으로 느꼈었어. 나는 우리 애는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거 다 해. 뭐 좀 떨어지면 어때? 그래 보내는데 학교 선생님이 그러면 그런다는 거야. 왜 학원을 안 보내세요? 아니 왜 선행을 안 시키십니까? 학교에서? 학교에서. 그건 좀 문제가 있다. 어떤 분위기냐면 너 왜 안 해? 이 바보야가 아니라 진짜 걱정하는 마음으로.
어머님 딴 애들 다 하는데 어떡하려고 그래요. 오. 그래서 학원을 좀 알아보지 않겠어? 알아봤더니 정말로 그 수준에 맞는 학원은 없어. 그러니까 뭐냐면 중1 수준에 맞는 학원이 중1에 다닐 수 있는 학원이 없어. 이 동네는. 중1이면 보통 한 1, 2학년 위에 걸 배우고 있어. 2, 3학년 걸 배우고 있거나 좀 더 달리는 애들은 고등학교 걸 이미 시작을 한 거야. 너무한다. 학원에서. 만약에 그때까지 선행을 안 했던 애들이 학원을 갑자기 다닐라 그래. 받아주지도 않아, 돈이 있어도. 아, 선행이라는 게 먼저 배운다는 먼저 뜻이에요? 배우는 거야, 선행. 아, 저는 어. 선행학습이 착한 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거 알려주는 건 줄 그러니까 차라리 그래야 되는데 아. 방향이 글로 가야 되는데 먼저 배우는 게 선행이었어요? 먼저 배워야 되고 그게 기본이야.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애가 선행을 하고 왔을 거라는 걸 전제로 가르치는 거야. 너무한다. 근데 그렇게 안 하면은 학부모들이 학교 선생님들한테 뭐라 한다는 거지. 아니 교과서대로 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우리 여기 사는데 왜 여기 학원도 다니는데 앞서 배워야죠. 아까 친구들 얘기나 돈은 좀 있는데 건강 때문에 그냥 가는 사람들이야 선택의 이슈야. 뭐 돈이 더 있고 거기가 더 살기 좋다고 생각해서 가는 선택의 이슈인데 나는 꿋꿋하게 그런 사교육 없이 그냥 학교 교육 공교육만 믿고 이렇게 살아나가는데 도저히 이제 버틸 수가 없는 거잖아. 학교에서도 몰리고 친구들한테도 멀어지고 그나마 학원에 이제 뒤늦게 가려고 그러면 받아줄 데가 없어. 그럼 듣는 얘기는 진작 할 걸 사교육. 이거 그냥 할 걸 사람들 분위기에 따라서. 그러고 있어요? 영태형은? 나도 지금 되게 고민인 지점에 있거든. 애가 먼저 울면서 그런 거야. 막 다 다니는데 나는 왜 안 다니냐고. 이게 전반적인 분위기고 내가 아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그렇게 뭐 풍족하지 않고 그래도 행복하게 삶을 살고 있는 분이 있어. 아들을 여러 나부터 키우고 있는데 아들 셋 국가 이바지하면서 열심히 산업 여군으로 살고 있는 거지. 내 아들 셋은 너무 힘들 것 같은데. 힘들지만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자부심이 있으시구나. 그러니까 그런 약간 그런 자부심이 있어. 거기서 중학생이 된 거야. 학원을 하나 두 개를 보내니까 갑자기 학원비가 한 달에 5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거지. 아, 한 명의 한 명, 학원비가 50만 원. 근데 이제 그게 기본인 거야. 기본 최소한. 이분이 현타가 온 거야. 나보다 연배가 더 있으셔. 가만히 있자. 내가 나이가 몇인데 앞으로 회사를 몇 년 다니고 그치. 계산될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그치. 그다음 뭐 돈 쓸 일들 또 플러스 되고 그다음에 그럼 둘째 셋째 학원 가야 되고 그렇죠. 그럼 한 달에 내가 이 학원에다가 갖다 바쳐야 되는 돈이 얼마인가 했을 때 몇백 나오겠죠. 답이 안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갑자기 그러다가 딱 정신이 드는 거지. 내가 왜 한 달에 몇백만 원을 학원에다가 그냥 갖다 붙여야 되지? 애들 뭐 내가 좋은 뭐 명문대 보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애들이랑 밝게 행복하게 살면서 애들이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키우고 싶은데 그렇게 살 수 없는 걸 느끼고 거기에 돈을 그냥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느끼고 자기가 이렇게 살아가려면 돈을 더 벌 수 있는 직장을 찾아야 되고 그럼 다른 걸 벌어야 되나 또 그거에 대해서도 답이 없으니까 숨이 막히시더래.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자꾸 이제 그 주변에서 뭐 외국 이민이니 뭐 캐나다니 미국이니 일본 막 나오니까 솔깃하는 거지. 물론 거기 갈 때 비용도 들어가고 가정도 절차도 필요하고 영어도 해야 되고 하지만 일단 무엇보다 교육에 대해서는 국가가 다 책임져주고 사교육 없이 네. 경쟁도 없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것들을 먼저 가르쳐준다. 그걸 들었을 때 그 순간 그럼 봐봐. 월 몇백이 안 들어도 되고 그렇죠. 경쟁 없이 애들도 자유롭게 스트레스 없이 살아도 되고 애들답게. 그리고 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옛날에는 좀 과장돼 있다고 생각했어. 네. 외국 나가도 다 똑같겠지 않나. 다 경쟁하고 공부 잘하고 싶고. 근데 그게 아닌 게 내 또 고등학교 친구 중에서 건설회사를 다녔거든. 유명한 회사야. 근데 맨날 밤마다 술을 그렇게 먹고 뭐 공사 하나 따올 때마다 그거 알지? 로비하고 돈 따와야 하고 되면 되고 아니면 말고 하면 그렇게 해서 갑자기 몸이 막 거의 좋아지고. 추나 있을 때 술이 취해서 그 생각이 들더래. 내가 뭘 이렇게 살고 있는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는가? 답이 없다 해서 거긴 일찍 벌써 한 10년 전에 외국을 간 거야. 박사과정을 하러 간 거지. 사실은 학교를 들어간 건데 공부만 하고 올라 그랬다가 지금은 아예 그냥 눌러 살아. 어디죠? 원래 노르웨이에 갔다가 지금 덴마크에 계시거든. 거기서 아주 여유롭게 사는데 너무 좋은 거가 일단 애들 교육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교육은 만약에 공부하다가 좀 떨어지면 엄마를 부른다는 거야. 저기요, 얘가 좀 떨어지는데 좀 이런 상담을 한 이런 류에 그치. 떨어지지 마라. 그리고 잘 나가는 애들 끌어줘. 앞서 나가야 돼. 달려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줘 박수 쳐주고 이게 우리나라면 그 나라에서는 누가 막 앞서 나가잖아. 그러면은 야 잠깐만 너 왜 그래? 친구들이랑 같이 가야지 손잡고 일로 와. 진짜로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한 반에 10명이 만약에 한 명이 처지면 그 9명이 한 명을 같이 갈 수 있도록 가는 게 너무 당연한 거야. 그게 교육의 방침이고 그 교육에 지향하는 가치고 그게 정말 그 사회적인 분위기라는 거지. 그래서 이걸 내가 처음 느낀 게 처음에 갔을 때 애들 유치원에 보낸 거지. 네. 근데 그 나라 유치원은 정말 하루 종일 놀고 온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유치원은 오늘 가서 뭐 배웠어 그러면 A, B, C, D 배웠어요. 뭐 숫자 배웠어요. 뭐 이런 걸 한다. 더하기를 배웠어요. 근데 거기는 오늘 뭐 했어? 오늘은 흙만 지우고 놀았어. 또 놀았어. 다음 날 뭐 미끄럼틀을 타고 놀았어. 놀면서 애들하고 어우러지면서 그걸 배우는데 사회화를 배우겠죠. 근데 어느 날 불려간 거야, 얘가. 엄마가.
되게 심각한 분위기로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아동 학대가 의심돼서 불렀다. 오. 애가 보니까 아직 뭐 만 4살밖에 안 되는데 숫자도 다 읽고 쓰고 영어 알파벳도 다 읽고 하고 너무 이제 강제 교육 받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애가 싫은데 앉혀놓고서 강제로 뭔가 해, 그러니까 그걸 학대로 의심해서 아 그거 아니고 원래 알았던 거다 하면서 애한테도 물어보고 오케이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는 뒤처지면 부르는데 혼자 뭔가 앞서 나가려고 하면 너 혼자 가지 말라는 거야. 같이 가라는 거야. 이게 되게 뭔가 막 뭉클한 거지. 아니 예전에 그거 우리나라에 운동회 참 유명한 영상 있잖아요. 그거 알죠? 그치. 조금 이렇게 살찐 애가 못 뛰니까 다 같이 거기에 되게 감동을 받고 모두가 응원을 해줬잖아요. 그게 쉽지 않은데. 그치? 쉽지 않아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가르치지 않았던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 바보 되는 거지, 사실은. 그죠? 우리나라 호구 된다. 호구지. 호구다. 근데 사실은 그 장면 때문에 어린애인 저도 그랬고 맞아. 아마 저보다 어린 친구들도 뭔가를 느꼈을 거예요. 오히려 애한테 배우면서 부끄러운 너무 부끄러웠어. 부끄럽지. 그 어떤 선생님의 어떤 말씀보다도 더 가슴을 울리게 했거든요. 그런 걸 가르치지 않거든. 그렇죠. 오히려 그 반대를 가르치잖아. 어떻게든 앞서가야 돼. 그러니까. 야 머리를 써서 그렇게 하잖아. 경쟁 중심의 교육이었던 거지. 우리나라가 워낙에 못 살았었고 그러니까 빠르게 경제 발전을 이루다 보니까 뭔가 이 자유경제 시스템에서 남보다 빨리 앞서가면서 더 빨리 달리는 게 결국엔 부에 축적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걸 가지고 기반을 이루면서 지금의 어떤 그 기득권층들이 생겨서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마음속 깊이 그런 인식들이 있는 것 같아. 부모들이 우리 애들 불쌍해라고 하지만 한편으로 뒤처지면 안 돼. 남들 하는 거 다 해야 되고 그리고 좋은 대학 가야 돼. 근데 내 주변에도 보면 좋은 대학 나온 애가 꼭 행복하게 살지 않거든. 어때? 지금 어떤 것 같아? 난 갈수록 난 그렇게 된다고 보는데. 저는 좋은 학벌이 결코 행복이랑은 관련이 없다고 저는 이제 당연히 알고 있고요. 그건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 바뀌는 건 무엇일까? 왜 때문일까? 명문대 출신 사람들이 이제 막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그 풀이 좀 적었을 때 파일을 그들끼리만 나눴을 때는 혜택이 있었을 것 같은데 요즘에는 웬만하면 다 유학파 어지간하면 다 스카이 제 주변은 다 그래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뭐 명문대 출신만 만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모임에 나가면 다 한 가닥씩 한 거야 다. 근데 그게 자랑거리가 아닌 세상이 왔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좋은 대학 가야지 성공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애들한테 주입을 시켜놓는 것 같아. 근데 막상 대학 딱 가서 약간 현자타임 같은 게 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엄마 말 듣고 왔더니 이게 뭐야? 얼마 전에 그 연세대학교인가 어디 그 대나무 숲이라고 익명 게시판 네네. 거기 뭐 어떻게 유명한 글이 올라와서 화제가 됐는데 요즘에 내 동기들이나 나보다 어린 친구들이 대학도 안 나온 주제에 뭐 고졸이 유튜브나 이런 걸 해서 돈을 막 엄청 벌고 막 사회적으로 막 인정받고 솔직히 난 되게 열받고 화난다. 기정상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그 얘네들 올 시간에 공부하고 학원 다니고 잠 못 자고 그래서 이 학교 들어와서 했는데 나는 지금 오늘도 취직 걱정하면서 뭐 원서 넣고 다니고 오늘도 떨어졌는데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뭐 그런 글이 올라왔어. 근데 이제 거기에 되게 반반으로 갈렸거든. 야 그게 아니다. 네가 잘못된 거지 이런 거지라는 게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솔직히 우리는 다 그렇게 교육받고 살았다. 그렇죠. 우리는 열심히 산 죄밖에 없고 사회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너무 안타까웠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에서 이야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가 싫어서 떠나는 것도 아니고 잘해보려고 떠나는 게 아니야. 여기선 답이 없는 거야.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그냥 벼 안에서 뚝 떨어지거나 갑자기 끊기게 생겼으니까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아까 그분도 물어봤어. 그러면은 형님은 갔다가 뭐 계획이 있어요? 계획도 없어 지금. 근데 당장 안 나가면 바로 다음 달부터 돈 나갈 일과 애들은 스트레스 받고 답이 더 안 나오니까 지금이라도 기회 있을 때 나가고 재산을 다 정리하고 나갔는데 그래서 누가 볼 때는 정말 무대책이고 생각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1년을 고민했더라고. 말 안 하고 소갈이 앓다가 근데 이제 요즘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슬프다. 둘러보는 거야. 요즘에 또 입시제도 엄청 바뀐대. 교과서 바뀌고 뭐 하고 하면서 바뀌는데 사교육을 없애고 공교육을 뭐 공고히 하려고 하는 건 알겠지만 아까 말했지만 이거는 제도의 문제도 아니고 뭐 윗분들이 어떻게 잘하고 잘못해서 문제라기보다는 이미 우리 사회 속에 오랫동안 그렇죠. 자리 잡아있던 이 의식과 이 분위기랑 이런 것 때문이거든. 기득권들이 이미 잡아놓은 게 있고 이게 질서처럼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건드리면 공교육만 하게 사교육 못하게 건드리면 사람들이 또 다른 사교육을 또 만들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서 또 이기는 방법을 앞서 나가는 방법을 찾아갖고 그래서 나는 이거는 부모에 대한 입장에서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 제도를 자꾸 이렇게 건드려보고 건드릴 때마다 더 새로운 형태의 스카이캐슬 막 그런 거 변종 막 더 생기니까. 신기한 게 생기고 그걸 또 단속하잖아? 또 안 생길 것 같지.
생겼지. 생기고 오죽하면 미국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학 많이 하는 지역에 가면은 과외 선생님들이나 이런 학원 시스템들이 막 생기고 있대. 그게 한국 한국식이죠. 사람들 가서 그래. 너무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길게 보고서 이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진짜. 그렇죠. 나 사실 근데 나도 외국을 가야지 했던 적이 한 번 있었다. 그러니까 나도 언제? 아니 회사를 하잖아, 사업을 하는데 네. 한국에서 사업을 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 옛날에 독일에서 한번 IT 기업을 하시려면 독일로 오세요 하면서 한국어로 된 보니까 한 2억 원 정도는 그냥 쉽게 정부에서 투자 웬만한 뭐 기준이 되게 낮아. 뭐 이렇게 해서 IT 기업이고 뭐 하면 준대. 그리고 뭐 그 다 말아먹어도 뭐 노터치. 그리고 거기서 생활 정착금도 주고 가족이 다 올 경우에 뭐 이게 뭐지? 막 이런 게 있고. 일본도 요즘에 뭐 여러 가지 젊은 사람들 많이 떠나가고 이런 분위기도 있어서 그런지 거긴 또 젊은 사람들이 막 이민 오면은 막 혜택에 대해서 막 하고 한국 그 구인 사이트에 일본 직장으로 오라는 그런 것도 되게 좋은 조건으로 막 뿌렸다는 거야. 그때 이제 간 내 후배도 있고 특히 사업을 하려고 하거나 IT 쪽에서 뭐 하려고 하면은 막 지원해주겠다는 게 엄청 많고 하니까 아 순간 혹하는 거야 이게 현실적인 문제가 딱 오니까. 그렇지. 이건 애국심도 아니고 그냥 욕심도 아니고 되게 힘든데 아 이 고민과 이거를 내가 혼자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건가 보다 할 때 아니야 그건 네가 짊어진 문제가 아니야 우리 사회가 도와줄게 하고 드림이니까 조국도 아닌데 혹하는 거 내가 너무 이상한 건가? 아니죠. 인간이라면 당연히 느낄 수 있는 거고. 나쁜 놈인가 내가 오늘 방송이 지금 곧 나가신다는 발표죠? 아니요? 나는 그게 안타까워. 내 주변에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지금 한 명 두명 나가고 있어. 아 그래요. 한 명만 나가면 내 주변에 정말 좋은 사람들이 없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또 잡으려고. 그래도 거기 가면 심심하대요. 뭐 거기 가면은요, 뭐 재밌는 것도 없고 친구들도 없으니까 맨날 답답하고 인터넷도 우리나라만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만큼 영화 뭐 문화들이 즐길 엔터테인먼트들이 많잖아요. 막 이런 거지. 그러니까 근데 그 형이 되게 그러니까 한국이랑 캐나다를 비교한 거야. 자기는 캐나다 갈 거니까. 비유하자면은 우리나라는 되게 살기 재밌고 뭔가 멋지고 신기한 게 많은 휘황찬란한 지옥 같은 거고 캐나다는 되게 재미없고 할 일 없고 따분한 천국 같은 곳이래. 근데 그때 뭔가 되게 적절한 비유인 것 같아. 캐나다에 산 친구 얘기 들어봐도 걔네들은 유흥이 없어요. 근데 주로 이제 레포츠, 자연과 함께하는 그런 거 위주로 하고 있더라고. 우리는 다 요거 붙잡고서 이거 하거나 저는 뭐가 맞고 뭐가 틀리다라기보다는 나한테 맞는 데를 가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사실 저는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났으면 좋겠어. 아 그래? 전부 다 전 세계로. 흩어져서 열심히? 그럼 난 한국에 있을 건데 내가 가고 싶은데 그게 뭐야? 친구한테 연락을 해서 거기 나 먼저 갈 건데 그래 나 묵어도 되나? 다리 걸쳐놓는 거네 계속.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여차하면 글로벌하게 퍼트려 놓으면 난 좋지 나야. 저는 풀어놓고. 굳이 한국을 떠나고 싶진 않아요. 돈이 많은 사람은 한국에 있는 게 좋다고도 하더라고. 뭐 돈 없어요. 가진 게 많나 봐. 아니 가족도 있고 사람도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그 해외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사실 국경에 대한 그런 뭐 애국심을 떠나서 이제 그런 경계도 좀 희미해지고 있지 않나? 그렇긴 한데 예. 한국이 꼭 있어야 된다 뭐. 나도 그런 건 아니야. 나가면 배신자다 이런 건 좀. 근데 모르겠어. 나는 아직도 예. 좀 그 월드컵 세대라서 그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해서 뭔가 이제 외국인들이 막 좋아하고 부러워하고 우리나라 문화가 외국 나가서 막 국위선양하는 걸 보면 뿌듯하면서 그건 있지. 이게 되게 세거든. 그건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나라 안에서 사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게 네.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는데 네.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약간은 포기한 느낌도 들어서 아니 안 돼 여기는 안 돼라는 생각으로 가는 느낌 들어서 좀 안타깝고 그렇죠. 아직은 남겨진 자 입장에서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없으려나. 그건 없을 것 그렇구나. 같습니다. 교통도 힘드니까 지금. 그래 다 먹었네. 네. 그래서 저는 이 맘스터치가 한국에 계속 있는 한 저는 한국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인크레더블 버거 그래 되게 맛있네요. 맛있어? 짱이야 짱. 나 한 입도 안 줬는데 너무 맛있어. 한 입 좀 주지 진짜. 계란 후라이랑 햄이랑 막 엄청 다 들어있거든요 패티들이. 되게 한국적이다. 한 입 나눠 먹고 같이 가자 이게 아니라 나 혼자 먹고 가자. 다이어트 하셔야죠. 한국 사람 다 되네 다 됐어. 경쟁사회 치열하게 한번 살아봅시다. 에이.